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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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의 김재야. 이슈맨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이슈맨. 반갑습니다. 밖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아우 코멘트 내가 칠려 했는데. 아, 뺏겼다. 네네. 눈이 내리고 있는데. 이 눈 올 때 즐거워지면은 강아지라는데. 아 그래? 저는 그래 눈 오면 좋던데. 저도 눈이 네. 오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부산 촌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알겠습니다. 맞네. 아이씨는 저쪽에 용인 촌놈이네. 예. 서울이 아니잖아. 이게 잡담을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도 그 몇 가지 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뉴스부터 볼게요. 현재 ETF 신청한 그 자산운용사가 14개 회사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막차죠? 막차 탄, 프랭클린 템플턴과 해시덱스의 ETF가 승인이 연기가 됐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일찍 네. 해당 근데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승인이 연기됐다는 기사는 뭐 많이 보셔서 이게 무슨 이슈가 될 거냐고 이제 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내년에 1월에 있는 승인이 이 건으로 인해서 좀 확실시 됐다. 뭐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지금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일하게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는 운용사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 이제 일괄로 승인해 줄 테니까 너네까지 빨리 수정본을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가능성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원래 이 자산운용사들의 그 세컨드 데드라인, 그러니까 두 번째 승인 연기 그 데드라인이 내년 1월 1일이에요. 근데 12월이 되기도 전에 지금 미리서 지금 연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일괄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지금 처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능성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가능성은 있죠. 네. 네. 그러면은 12월 달에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근데 그 첫 번째 마지막 데드라인을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곳이 그 유명한 이제 돈나무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인베스트인데 아크인베스트의 그 데드라인 날짜가 아마 1월 10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승인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마지막 이제 첫 번째 신청했던 네네. 곳이니까 네네. 그 날짜 전에 이제 결정이 일괄적으로 나겠네요. 그때쯤에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희망회로로 돌리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건으로부터 해서 이제 상승세가 나왔던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크리스마스 랠리도 가능하겠다는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월 달에 좀 장이 승인 기대감으로 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가야 될 구간이 사실 상당히 좀 커요. 네. 커서 이게 지금 11월 달에 월봉 마감해서 갈지 12월 달 월봉 마감해서 갈지를 놓고 살펴보고 있는 과정인데 11월 달에 가려고 하면 지금 이제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내일하고 그러면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종가로 확인돼야 되는 값인데 그러려고 하면은 가야 될 값들이 상당히 지금 높아요.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값이 상당히 높아서 현실적으로 그런 모멘텀이 확 터지는 움직임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렇게 계단식 상승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관점을 보면 12월 달로 이렇게 종가가 넘어가는 형태, 종가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넘어가는 형태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은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항상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역시나 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비트가 싸야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알트도 이제 뒤따라서 가기 때문에 일반 자산 시장 흐름하고는 주식이나 이런 것 같은 거하고는 좀 틀리죠. 네네. 여기 시장은 비트코인이 짱입니다. 짱. 얘가 가야지 돈을 땡기오고 이 돈이 낙수 효과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비트코인에서의 움직임들을 좀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이슈 점검에서 다뤘는데 역시나 이제 코인베이스 쪽으로 그러니까 바이낸스 측에서 지금
자금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네. 일주일 사이에 지금 16억 달러가 지금 감소가 됐는데, 그와 반대로 좀 코인베이스 쪽엔 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슈 점검에서도 이제 해석을 했지만은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코인베이스가 미국 내에서는 좀 유리한 위치로 좀 차지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미국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의 전체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네네. 봐도 코인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위상들이 올라가는 형태로 갈 것 같다 네네. 정도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창펑자오 같은 경우에 또 그 아랍에미리트로 지금 가려다가 법원에서 지금 검찰 측에서 처음에 이제 출국 금지를 시켜달라고 해서 그게 지금 법원에서 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디로 이동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법무부와 창펑자오가 벌금으로 합의를 했지만은 아직 그 SEC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금 계속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고 아, 그렇죠. 검찰 측도 계속 지금 뭔가 뭐 항소를 하든 뭐 어떤 법적인 그런 지금 움직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해소는 되었지만 100% 완전히 말끔히 지금 해소는 되지 않았다. 소송건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격가지로 나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여기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이 금융상에서의 위상, 네네. 금융상에서의 위상을 고려를 하면 사실 10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굉장히 엄청 큰 크게 상승을 네네. 이루어졌고 창풍자오 같은 경우에도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이제 금융 역사를 봤을 때,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바이낸스가 그만큼의 위법 사항을 저질렀는가. 근데 그게 준하는 벌금이나 거기에 대한 이제 처벌은 미국 역사상 최대치의 지금 과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네네. 이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내용들도 얘기를 나누고는 있더라고요. 네네. 그 역시 돈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흐름들의 헤게모니 싸움들은 사실은 이제 올로와 나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 주도권을 많이 가져가는 측면,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가 이를 통해서 글로벌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지금 계속 열어가는 과정들도 맞아요. 계속 늘어나고 코인베이스도 있거든요. 요새 선물 시장 많이 오픈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서 글로벌 또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를 주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측면들을 보면, 저는 이제 이슈맨이 지난주에 다뤘던 그때 약간의 음모론적인 내용들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역시 이슈맨의 식견이 탁월하다. 저는 그냥 막 지른 것뿐이고요. 예. 어쨌든 뭐든 엮어서 일단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바이낸스는 좀 이게 위상이 많이 깎일 것 같다. 네네. 많이 깎일 것 같아서 미국 시장 외적으로 아시아 시장 쪽으로의 접근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은 합니다. 그래도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뭐 사담이지만은 언젠가 뭐 중국이라는 뭐 뒷배를 얻게 되면 또 어떻게 또 판도가 바뀔 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지금 아직은 완전히 현실 가능성이 엄청 낮은 얘기지만은 네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사인데요. 이더리움이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포스로 업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전환을 했죠. 네네. 그리고 나서 스테이킹이 가능한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스테이킹 하고 있는 물량들이 계속 이제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90억 달러 정도 지금 스테이킹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스테이킹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가격 하락 가능성이랑 또 반대로 좀 연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통 스테이킹을 한다는 거는, 이전에는 그냥 가지고 있었을 때, 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고, 이더리움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면은 사실은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는 예치를 하면은 스테이킹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또 물량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네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는 사실은 이제 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는다는 예, 이제 내면의 그렇죠. 예, 이제 받아들임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반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물량을 엄청 들고 있는데 이걸 좀 처분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래소로 물량들이 많이 그렇죠. 가겠죠. 예. 근데 스테이크는 그 반대라고 좀 대략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4월에 샤펠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게 어떤 업그레이드냐면은 예전에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했는데 그거를 해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샤펠라 업그레이드로 스테이킹 해지가 언제든지 이제 가능하다는 게 또 이번에 계속 그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포스에서 채굴되는 민팅 된다고 하죠. 민트되는 이더리움의 개수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 내용들을 염두에 뒀을 때 이게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 네네.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 그런 얘기가 단계라고 예, 하더라고요. 단계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때 예상도 사실은 스테이킹이 됐을 때 디플레이션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언급됐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 예치 물량이 저렇게 스테이킹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장이 또 출렁일 때는 저 물량들이 시장으로 일시에 또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포스 코인에서 제일 리스크가 그렇죠. 큰 부분이기도 네, 해요.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 또 물량들이 예, 뭉치로 이렇게 20몇 개씩 이렇게 30개씩 뭐 이런 식으로 확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또 이후에 또 장이 조정이 될 때 실제로는 이 스테이킹 물량이 이더리움이 이제 고점을 또 갱신하든지 어쨌든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이 스테이킹의 비중이나 물량들이 유지되는지가 그 비율을 좀 잘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 네. 부분이 사실은 이제 찐 스테이킹이냐.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큰 상승을 보는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가는지 아닌지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로 봅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킹 쪽에서 한마디를 더 하자면은 지금 두 가지 서비스 업체죠. 그 라이도와 로켓풀이 전체 스테이킹 물량의 3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32%가 엄청나게 그 많은 퍼센테이지긴 한데 이게 뭐 어쨌든 뭐 블록체인 특성상 조작이 가능하려면 뭐 몇 프로 이상이 돼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탈리 부테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염려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좀 신경이 쓰이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포스는 네네. 예, 이게 빈익빈 부익부를 그렇죠, 그렇죠. 명확하게 보여주고 네네. 실제로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더 많이 물량을- 들고 있으면 더 많이 그렇죠. 얻을 수 영향권들이 있으니까. 커지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예, 이후에 이제 거버넌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네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탈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 네.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킹을 구조적으로 한번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포스가 가지고 있는 이상하고 예, 우리가 포스를 생각할 때 그렇죠.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거와 현실적으로 돈이 붙었을 때 일어나는 현실적인 모습하고는 심각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상적으로 네. 탈중하라고는 하지만은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진 않기 때문에 네네. 네네. 어쨌든 이런 리스크가 큰 가능성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좀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슈에서 다뤄주는 내용은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들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는 과정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의 지금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네. 번째 있던 바이낸스에서의 이제 유동성 감소와 코인베이스의 유동성 증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 돌개에서 저기 돌개는 형태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진 않을 걸로 보는데 주도권 싸움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블랙로그 ETF가 엮인. 네, 어쨌든. 네.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일단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다. 네, 네. 이더리움 스테이킹도 일단 이더리움의 지금 현재 단기 움직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이 좀 높아 보인다. 네.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이슈 역시 이슈맨이 잘 준비해 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이슈도 역시 싱싱하고 탱글탱글하고 좋은 정보로 표현이 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또 가져오셔갖고 또 저희들 보시는 분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